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9월 30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9월 마감이죠. 전반적으로 뭐 9월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잘 버티는 흐름이었고, 다만 생각보다 잘 버텼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직까지 하락으로 또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신규는 계속 원하는 타점이 아니면 미루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뭐 홀딩이 가져갈 수 있어도 신규는 계속 원하는 타점을 기다렸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 그러면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찌됐거나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거나 생각해 보면 조금 깝깝한 감이 있다. 뭐 요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어찌됐거나 마무리하게 되면 또 10월 시장에 대해서 같이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도 좀 밀려 내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이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보게 되면 지금 원하는 대로 디딜 자리 딛고 반등하고 다시 조정받을 자리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신고가를 간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이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들이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둘 중에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라 그러면 저는 신고가 갱신은 어렵다에 한 표를 주고 싶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초기에 그 뒤쪽에는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로 빠졌지만 초기에는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로 빠졌었죠. 지금 그 구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숫자로 증명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을 과감하게 넘어설려면 여러 가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굉장히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 그러면 상당히 조심스럽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일본 시장을 뭐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거의 동시간대에 움직이는 시장 중에서 나름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그 압박도 사실은 우리 시장의 밸류업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일본 시장에 등 떠밀려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시장이 장 마감하고 나서 정치적 이슈로,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민당의 총재가 되면서 어찌됐거나 경제 노선에 있어서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치면 맞잡고 있었던 사람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야간에 한 6% 정도 선물이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정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갖다 붙이긴 거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의도치 않게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반복되게 생겼죠. 갭이 좀 반복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갭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크게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상방으로 좀 세게 뜨면 다시 음봉 나오고, 하방으로 세게 뜨면 양봉 나오고, 다만 하방으로 어설프게 내려오면 음봉이 길어지고, 상방으로 뜨게 되면 얘는 또 음봉 맞고, 지금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상방을 보는 겁니까? 하방을 보는 겁니까? 하방을 본다는 얘기겠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만한 이슈나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반등에 어떤 힘입어서 반등은 했지만 결국 다시 조금 더 밀려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9월 봉은 음봉이고 하방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음봉 길게 내려오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왔죠. 여전히 음봉입니다. 다시 음봉 마감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10월도 비슷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은 다음 모닝 브리핑 때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지만 슬슬 꺾이는 모습이죠. 이 상승 구간에서 처음으로 비컷 이후에 이탈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넘지 못한다라 그러면 점차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설 가능성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역시나 전고 구간, 그러니까 현물로 치게 되면 18,000 구간이 다시 깨져 내려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엔비디아가 좀 쥐고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매도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좀 밀려내리고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다시 올라탄다고 매수로 바뀌지 않는 구간이다. 다시 최소한 122평 이런 구간들은 뒤져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마이크론빨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이 2607자리를 굉장히 세게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어찌되었거나 저는 올라오면 때린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관점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여기가 가장 확실한 매수의 범위라고는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흐름은 올라오면 때린다의 관점이 조금 더 맞다.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인 뭐 주도주의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코스닥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형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를 밟고 올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코스피가 좀 어리버리한 구간에서 코스닥이 치고 올라가서 120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같이 꼬꾸라진다라 그러면, 혹은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 그러면 얘도 역시나 다시 눌림이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수를 예측해 가지고 내가 종목을 의사결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의 움직임이 뭐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